강남 클럽도 아닌데 입밴 당하는 곳이 있다? 시간과 돈만 있으면 못 갈 곳이 어디 있겠냐마는 바람과 흰천만 있으면 어디든 간다던 지우 선배도 못 가는 전세계 비밀의 장소. 천이랑 바람만 있으면 어디든 갈 수 있어. 지금 바로 호기심 자극하러 출발! 너도 갈래? 6억 달러를 들여서 만든 곳이에요. 자사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사용하는 곳으로 우리가 알 수 없는 기밀로 가득 차 있죠. 무려 축구장 2개를 합친 어마어마한 크기를 자랑하지만 그만큼 보안도 어마어마하게 철저해요. 코드명 프로젝트 02로 명명된 채 가려져 있고 보안팀과 경비원이 24시간 연중 무휴 상주하고 있죠. CCTV는 뭐 당연히 기본이고요. 그리고 이 데이터 센터를 둘러싼 울타리가 있는데 이게 특수 제작한 울타리래요. 뭘까? 고압선이 깔려있나? 아무튼 이렇게 꽁꽁 감춰놨던 데이터 센터의 내부를 2012년 10월 구글 스트리트 뷰를 통해 처음으로 공개를 했어요. 야, 무슨 진짜 제3세계를 보는 것 같네요. 그죠? 근데 오리건주에 있는 데이터 센터는 아니고 노스캐롤라이나주 르노어시에 있는 데이터 센터였는데 그래도 베일에 쌓여있던 구글 데이터 센터 내부가 공개된 첫 사례였죠. 오리건주에 있는 데이터 센터도 궁금한데, 그죠? 그리고 이 데이터 센터에 얼마나 많은 서버가 있는지에 대한 공식 데이터는 존재하지 않지만 미국의 시장조사 회사인 가트너의 보고서에 따르면 2016년 당시 구글의 서버 개수가 250만 대에 이를 것으로 추산한 걸로 보면 지금은 아마 훨씬 더 많아졌겠죠? 전설의 코카콜라 제조법이 담긴 종이 한 장. 세상에 단 한 장뿐이에요. 이 종이가 어떻게 생겼는지 본 사람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코카콜라는 하루에 무려 17억 병이나 팔리는 전 세계 최대의 탄산음료죠. 콜라는 다들 아시다시피 99%가 설탕물이죠. 나머지 1%가 바로 코카콜라를 탄생시킨 비법인 셈인데요. 이 1%는 머천다이즈 7X로 불리는 비밀 성분으로 핵심 재료의 배합은 아직까지 비밀에 붙여있죠. 당연히 기업 기밀이니까 저라도 숨길 거예요, 평생. 그리고 여기서 더 재밌는 사실. 1% 비밀 성분을 알고 있는 사람은 전 세계에 딱 3명인데요. 그렇다고 3명이 성분과 배합을 다 알고 있는 건 아니고 3분의 1씩만 알고 있대요. 엠빵이죠. 심지어 그 3명한테 내린 조건도 있어요. 절대 3명이 함께 여행 가지 말 것. 만약에 여행을 갔다가 이 3명이 사고로 참변을 당하게 되면 코카콜라의 레시피는 지구상에서 영원히 사라지기 때문이죠. 아무튼 이 비밀 레시피는 무장 경비원이 지키고 수백 대의 감시 카메라가 24시간 감시 중인 금고에 보관돼 있어요. 금고는 애틀랜타 소재의 월드 오브 코카콜라 박물관 안에 있는데 정확히 어디에 놓여 있는지 아는 사람은 단 2명뿐이래요. 1694년 스코틀랜드 사업가였던 윌리엄 패터슨의 제안으로 설립된 최초의 주식회사 형태의 은행이에요. 이 은행을 만든 목적이 좀 재밌는데 그때 영국이 프랑스랑 전쟁을 하고 있었대요. 당시 영국의 왕이었던 윌리엄 3세가 이 전쟁 비용을 조달하느라 쇠가 빠집니다. 허리가 휘어요. 결국 재정난에 시달리자 민간 자본을 끌어들여서 전쟁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서 잉글랜드 은행을 만든 겁니다. 아무튼 이 잉글랜드 은행은 영국의 수도이자 금융의 중심인 런던에 위치하고 있어요. 많은 사람이 걸어다니는 이 런던 거리 밑에 동굴이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심지어 이 안에는 금괴로 가득 찬 금고가 보관되어 있다고 알려져 있죠. 무려 312톤에 달하는 금괴가 묻혀 있대요. 아니 근데 누가 땅 파서 훔쳐가기라도 하면 어떡해? 걱정할 필요 없어요. 유럽에서 제일 안전한 금고래요. 바티칸 교황청의 각종 귀중 문서를 보관하고 관리하는 부속기관이에요. 가톨릭 역사상 가장 중요한 문서들이 여기에 있죠. 예를 들면 이런 것들. 사실상 문서 하나하나가 국보급이에요. 이 바티칸 사도문서고는 17세기 초 교황 바오로 5세 때 설립됐고 원래 목적은 교황의 개인 소유 문서들을 보관하기 위해서였다고 해요. 그냥 뭐 개인 창고 정도? 근데 규모를 보면 창고라기엔 좀 많이 거대해요. 열람실과 콘크리트로 된 2층짜리 벙커가 있고 특히나 서구에 있는 선반을 다 이으면 길이가 무려 84km에 달하거든요. 서울에서 충북 음성까지의 거리죠. 그런데 철저히 비밀에 붙였던 국보급 문서들이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대중에게 공개된 적이 있어요. 2012년 3월인데요. 이 공개 행사에서는 갈릴레오 갈릴레이의 재판 기록과 마틴 루터의 재판 기록 등 값을 매길 수 없는 아주 귀중한 문서들의 원본이 공개됐죠.
그런데 이 행사에서조차 공개되지 않은 게 있어요. 바로 1810년 나폴레옹이 로마를 점령했을 때 프랑스로 가져갔다가 교황청에 돌려주지 않은 일부 문서들이었죠. 나폴레옹은 당시 교황 비오 7세를 감금해놓고 바티칸 비밀문서고의 모든 귀중품을 파리로 옮기라고 명령했대요. 미술 작품과 문서 등 어마어마한 양의 귀중품들이 3,000개의 서랍장에 담겨서 배에 실려 나갔는데 이걸 돌려받는 데만 무려 8년이 걸렸다고 전해지죠. 바로 이 이야기의 주인공이 공개되지 않은 거예요. 이유가 뭘까? 아무튼 지금의 바티칸 사도문서고는 연간 1,500명 정도만 내부 입장이 허용될 만큼 시크릿한 장소가 됐고, 여기에 보관된 교황 재위 기간에 만들어진 문서는 교황 사후 70년이 지난 이후에야 열람이 가능하다고 해요. 하나의 예술작품을 보는 듯한 환상적인 역사 내부를 자랑하는 모스크바 지하철. 그런데 모스크바에 지도에 나오지 않는 지하철 노선이 있어요. 일명 메트로 2호선으로 알려진 비밀 지하철이죠. 모스크바 지하철은 실제 방공호로 쓰였을 만큼 깊은 곳에 지어져 있는데 그것보다 더 아래에 있다고 전해지죠. 이 메트로 2호선은 4개의 노선으로 이뤄진 특수 지하철 노선인데, 전쟁과 같은 긴급 상황이 발생했을 때 주요 정부 인사들이나 요원들을 피신시키기 위해 만들었다고 해요. 그래서 모스크바의 크렘린 궁전을 중심으로 시내의 주요 요새로 연결돼 있죠. 메트로 2호선의 중심역으로 알려진 곳은 바로 스탈린 벙커인데, 이즈마일롭스카야 역 근처에 위치한 곳이죠. 시멘트와 철근으로 뒤덮인 3m 두께의 외벽을 갖춘 건물로 당시에 가장 강력한 폭탄이 떨어져도 버틸 수 있게 설계됐다고 해요. 위치는 지하 37m, 엄청난 깊이에 있는 만큼 엘리베이터까지 완벽하게 갖추고 있다고 전해지죠. 이 메트로 2호선의 실존 여부에 대해서는 아직도 논란이 많지만 스탈린 벙커와 같은 거대한 벙커가 있다는 점, 그리고 모스크바 지하철 일부 역에 알 수 없는 장소로 이어지는 폐쇄된 계단과 문이 있다는 점이 메트로 2호선의 존재를 증명하는 강력한 증거라고 하네요. 자, 이번엔 좀 그래도 가까운 곳이죠? 바로 북한 양강도 삼지연시와 중국 지린성 경계에 있는 산 백두산입니다. 이 백두산 비밀 군사기지에 대한 썰 중에 가장 많이 떠도는 썰은 김정일이 지었다는 썰이에요. 김정일은 소문난 영화 광이죠. 특히 007 시리즈를 엄청나게 좋아했다고 해요. 그게 바로 김정일이 지었다는 썰이 나온 이유인데요. 백두산 비밀 군사기지는 백두산 초대소 근처에 지어져 있고 헬리콥터나 전투기가 보관되어 있다고 전해지고 있기 때문이죠. 뭐 김정일의 재력 정도면 007스러운 첩보기지를 지을 만도 했겠네요. 미국 메릴랜드주 앤드루스 합동기지에 주둔하고 있는 미국 대통령 전용기예요. 에어포스1이라는 호칭이 비행기 이름은 아니고 대통령이 탑승하고 있는 모든 항공기를 통칭하는 특정한 콜사인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특히 이 전용기는 총 3층으로 되어 있고 정원은 총 70명. 탑승할 때는 누구도 예외 없이 엄격한 보안 검색을 진행하죠. 승무원들은 전부 공군 장병으로 남자 승무원이 더 많고요. 기장은 공군 대령이 보직된다고 해요. 시설은 대통령의 개인 공간인 침실부터 집무실, 회의실, 참모진 사무실, 브리핑룸, 통신실, 승무원실, 의무실, 조리실, 수술대가 있는 응급수술실 등이 갖춰져 있어요. 숨차. 그리고 수백 명이 먹을 수 있는 식량이 저장돼 있고 공중에서 재급유가 가능해서 일주일 이상 하늘에 떠 있을 수 있대요. 무엇보다 미사일이나 핵무기, 화학무기 등의 공격에도 끄떡없는 방어 시스템을 장착하고 있고, 양쪽 날개 부분에는 적군이 미사일 공격을 했을 때 혼란을 주기 위한 연막탄도 내장되어 있다고 하네요. 그래서 이 에어포스1을 구름 위의 백악관이라고도 부르죠. 러시아 바시키르 공화국에 위치한 도시로 인구는 2010년 기준 약 17,000명 정도예요. 그냥 평범한 작은 도시인데 여기가 왜 비밀의 장소냐? 바로 1979년쯤 이러한 군사기지가 설립되면서 폐쇄도시가 됐기 때문이죠. 이 마을에 거주하는 사람들은 모두 산으로 들어가서 극비로 분류된 어떤 일을 하고 있다고 전해지는데 외부인이 들어갈 수가 없으니 사실 여부는 알 길이 없어요. 러시아 정부에서도 정확한 설명 없이 출입만 봉쇄해놨죠. 그리고 군사기지가 있다는 것 외에 알려진 또 하나의 사실, 바로 여기는 72개의 핵미사일을 보유한 핵무기 본거지라는 건데요. 근데 이렇게까지 마을을 철저하게 봉쇄하면 그 안에서 미사일 시스템을 관리하고 있는 사람들이 죽으면 어떻게 되는 거지?
이런 생각 드시죠? 이 미사일 시스템은 관리자가 모두 죽으면 AI가 컴퓨터 시스템을 기반으로 핵 무기를 발사한다고 해요. 북위 78도의 북극권에 있는 스발바르제도의 스피츠베르겐 섬. 여기에는 국제적인 식물 종자 저장 시설이 있어요. 이게 뭐냐 하면 기후변화, 핵전쟁, 자연재해 등으로부터 식물의 멸종을 막고 유전자원을 온전하게 보존하기 위한 시설입니다. 쉽게 말해서 극한의 순간 생존을 위해 만들어진 인류 최후의 저장고죠. 노아의 방주랑 같은 개념이라고 보면 돼요. 여기에는 무려 1,500만 종의 씨앗 표본을 보관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있는데 현재는 세계 각국에서 보내온 약 450만 종의 씨앗이 저장돼 있죠. 특히 건물은 지진이나 핵폭발에도 견딜 수 있을 만큼 견고하게 지어졌고 전기 공급이 끊기더라도 일정 기간 동안 자연 냉동 상태가 유지된다고 해요. 인류 최후의 저장고인 만큼 여기에 들어가기도 쉽지 않아요. 아니 그냥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면 돼요. 왜냐면 유엔과 국제기구들이 보관하고 있는 마스터키 6개가 모두 있어야지만 문을 열 수 있기 때문이죠. 이쯤 되니 저장 비용은 얼마인지 궁금하시죠? 국가나 단체가 종자 저장을 의뢰하면 무려 공짜래요. 원칙적으로. 대신 포장과 배송에 관련된 비용은 부담해야죠. 그리고 또 하나 놀라운 사실 알려드릴까요? 국제 종자 저장고는 전 세계에 여기 포함해서 딱 2곳이 있는데 나머지 한 곳이 바로 우리나라에 있다는 겁니다. 경북 봉화군 국립백두대간 수목원에 있는 시드볼트가 바로 그 주인공이죠. 자,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요. 알려지지 않았기에 신비롭고 인간의 때가 묻지 않았기에 귀중하다는 거 명심하시길 바라면서 다음 영상에서 더 흥미로운 이야기 가득 담아서 찾아올게요. 기다려주기로 약속. 안녕!